저는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 농생명활동부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형철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을 통해서 뭔가 저희가 겪어왔던 그런 좀 아쉬운 시간이라든지 그 나름의 성과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목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서로에게 좀 작지만 좀 큰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저희 디지털화 사업에 대해서 먼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장 처음에 기획 의도는 코로나 상황에 발맞춰서 그 비대면으로 될 수 있으면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어떻게 보면 시설 기반으로 조금 더 왔던 부분을 일종의 한계로서 좀 극복을 하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주 적용 대상은 우리 사회별의 청소년들 그리고 이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삼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좀 없었고요. 사업 실적 인정 기준이라든지 앞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줌을 비롯한 외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사용 금지 지침이 내려지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원격의 기존 취지를 수정해서 찾아가는 콘텐츠 활동으로 선회를 하게 됐었고요. 그 주된 성과로서 진로직업 탐색형 활동과 교구 적용형, 그리고 교과 연계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제 확장형으로 접근을 해서 그 나름의 성과에 접근을 하게 됐고요. 그 주요 콘텐츠를 조금 설명을 드리게 되면 먼저 진로 탐색 같은 경우에 전북형 진로 직업 탐색 활동, 그 지역사회에 조금 더 특화된 활동으로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았고 서로 간의 소통을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거리상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역사회에 주목을 하고자 했고요. 두 번째 테마는 교과 연계형이었습니다. 교과와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구축이 돼야 조금 더 현장의 수요를 담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다음은 이제 교구 적용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도에 우리 진흥원 R&D 사업으로 진행했던 지평선 새싹타워, 그리고 작년 20년도에는 농업기술 전문기관들과 협업을 통해서 농업진로 체험 키트를 협업형으로 개발해서 총 11종의 교구를 구축을 하게 됐었고, 마지막은 이제 영화제 확장형인데 저희가 이제 해를 거듭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는 지평선 청소년 영화제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제 개량적인 성과로 보게 되면 이제 작년 한 해 총 3,559명 정도의 청소년들에게 이 디지털 컨텐츠를 가지고서 접근을 했고 주로 이제 사회별의 청소년들과 함께 컨텐츠를 통해서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나름의 그 성과로서 조금 더 내용을 들춰보자면 시설 중심의 그간의 운영에서 컨텐츠 중심의 운영으로 사업의 중심이 이동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로서 다가올 수 있겠고요. 또한 진로 탐색이라든지 교과 연계형 콘텐츠를 통해서 그 교육 현장과의 협업을 강화할 수 있었다라는 것 역시도 주목할 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위축될 수밖에 없었던 청소년 활동을 조금이나마 다시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로 직업 탐색형에 대한 내용인데요. 나름의 좀 언어 유희를 추구해 봤습니다. 전북 청소년. 청소년이라는 한자를 모를 청과 소통할 소, 넓힐 연으로 치환을 해봤고요. 전북 청소년이 묻고 전북의 멘토와 소통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의 꿈을 넓혀 나가자는 취지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전라북도 저희가 속해 있는 이 지역만이 아닐 겁니다. 서울, 경기 일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으로 성장해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들은 왜 그 지역을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만 할까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모두가 주목하지는 않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일자리와 꿈을 찾아서 고향을 굳이 떠나지 않더라도 이 안에서 미리 자신들의 진로와 꿈을 그려볼 수 있도록 먼저 고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복형 멘토링을 제안을 하게 됐고요. 전북 중소벤처기업청이라든지 타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적당한 멘토들을 협조를 받았고 이분들과의 컨텐츠를 만들어서 조금 더 아이들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컨텐츠에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실력 먼저 키워야 됐어요. 어느 정도 소양들은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보여주기에 좀 부끄럽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라북도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이곳과의 협업을 통해서 크리에이터 교육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희 직접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는 직원들이 그 기획부터 편집을 통한 완성까지 그 일련의 실제 과정들을 유튜버가 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 가다듬고 서로 간의 스킬을 조금 더 먼저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성과물로서 접근을 한 5가지 컨텐츠였고요. 창업인, 전북 지역의 우수 청년 창업인들 3분, 그리고 소상공인으로서 바리스타, 그리고 전문직으로서 변호사 1분, 이렇게 5분에 대한 내용을 만들었고 이 영상들과 맞물려서 후반부에 진행되는 그 워크북 활동도 같이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은 교과 연계형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ING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정규 교과와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 프로그램과 체험거리들이 학교와 청소년들에게 조금 더 그 필요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접근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론적인 접근을 굉장히 먼저 많이 준비를 했었는데 실제 그 성과와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아직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6대 혁신 역량 그리고 교육과정 내의 6대 혁신 역량 서로 간의 공통 분모를 찾고 이 안에서 그 시작점을 찾고자 했습니다. 한 총 4가지 정도의 그 카테고리로서 교과 영역에 접근을 해보려고 준비를 했었고요. 그 내용으로서 약 3회 정도 분량의 영상 컨텐츠를 걷어냈습니다. 굉장히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그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처음 생각과는 다르게 좀 다작이라고 할까요? 컨텐츠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는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다듬고 더 추가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번째는 교구 적용형입니다. 교구 적용형은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방법과 외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다품종을 확보하는 방법을 동시에 좀 활용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교구들의 종류를 통해서 우리 초중고 또 학년별 우리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로운 접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결과물이 책상 한 켠에 우리 침대 한 켠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로서 청소년들이 직접 생활 속에서 호흡하는 결과물이 되기를 바랬었고요. 첫 번째는 저희가 자체로 제작했던 지평선 새싹 타워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이 융합된 메이커 교구의 일종으로 접근을 했었고 자체 제작을 해서 총 2,000개 이상의 수량을 2,000개 이상은 이제 합계 수량이고요. 1,500개의 제작 수량을 확보를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바이오차, 한국바이오차라는 기업과 협업을 해서 이제 바이오차라는 탄소 소재가 사용된 기능성 화분으로 같이 접근을 해서 우리 초중고 학생들에게 두루 적용을 하고자 준비를 했었고 마지막 가장 크게 저희 쪽에 협력을 해주신 기관입니다.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550개 이상의 좀 다양한 농가 키트를 제공을 해주셔서 주로 이제 초등학생들, 조금 저학년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화제 확장형입니다. 이름을 붙이길 청소년 집콕 시네마라고 좀 네이밍을 해봤는데요. 예,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뭔가 이런 일상적이지 못한 시간들이 장기화되면서 청소년들이 느껴야 되는 우울감은 성인보다도 더 큰 수준에 이를 수밖에 없었고, 저희들이 해를 거듭해 오면서 단연간 지속해오는 브랜드 사업 중에 하나로서 지평선 청소년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제 자체도 비대면화, 디지털화를 추구하던 중에 청소년들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중요한 거리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출품된 전체 85편의 콘텐츠들을 기반으로 해서 본선 진출작 그리고 수상작들을 중심으로 직접 청소년들이 유튜브 채널에 유입돼서 관람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접근을 해봤습니다. 85개의 출품작 꾸러미였고요. 총 12개의 수상작을 중심으로 심사위원 해설과 함께 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이제 활동지 워크북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영상 위주 그리고 교구 위주의 컨텐츠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서로 좀 그 결과물로서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컨텐츠 이후에 진행할 수 있는 활동지와 워크북을 더 많이 준비를 하게 됐고요. 첫 번째 내용으로는 영상 내용과 맞물리는 이제 모의 창업 활동을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내용 꼭지 하나만을 가지고도 굉장히 큰 분량의 단위 프로그램 이상 하나의 캠프를 이룰 정도의 분량을 구성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 콘텐츠 내에서는 좀 1시간 내로 운영할 수 있는 축소형으로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다음은 이제 진로직업 월드컵과 개인의 명함 제작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자유학기제를 필두로 해서 이제 중학생 청소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 더 심도를 높여 나가자면 이제 고등학교 바로 이제 진학보다도 취업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이제 특성화고 계열의 청소년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에티켓을 포함해서 현실적인 취업 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그 부분을 같이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봤었고요. 예, 세 번째 부분은 토익 토론 기법을 통한 민주시민 교육의 접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주시민 교육을 선행해서 직원들이 이수를 하면서 그 안에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를 받았고 그 중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콘텐츠 내용과 맞물려서 적용하기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추려서 1시간 안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익 토론 시간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농업진로 직업 탐색하기였고요. 이 역시도 앞선 이제 창업인 중에 농가기업, 농업기업을 하고 있는 분의 에피소드와 결부를 해서 후반부 활동으로 같이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예,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좀 말씀을 빨리 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지막 제언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는 물론 저희 국립청소년 수련시설들이 속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고 보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 해에 우리가 진행했던 비대면 청소년 활동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열심히 준비해서 청소년들 앞에 서려고 준비하고 있는 올해의 비대면 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 D키화를 내걸고 있는 우리 진흥원의 모습인데 과연 우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리길 저의 발표는 그 제목에 거의 그 물음이 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라는 이 위기가 인류 초유의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이게 물러가도 또 다른 위기가 가까운 시기 안에 다가올 것이고 우리는 마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택하는 게 안주일지 비상일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소속된 그 환경에게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